받으면 그 국기초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디딤돌 소득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재산이 3억 2,600이어야 되긴 합니다. 그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괜찮은 제도 같으세요? 여러분은 받으실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내 재산이 3억 2,600 이하인가? 지금 소득이 이거 지금 가구별로 2인 가구는 300만원, 3인 가구는 400만원 정도인데 우리 가구 수에 대비해서 85% 이하인가 한번 보시고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디딤돌 소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설계된 게 우리도 그 선에 있는 금액을 딱 받는 게 아니고 기준 중에서도 85% 기준에 아까 기억하셨죠? 1인 가구가 얼마였어요? 예? 그거 100만 기준 중에서도 100% 85% 예? 다시 봐요. 기준 중에서도 85% 기준으로 우리 대상 기준이에요. 이건 100이고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기준 중에서도 85% 금액이 1인 가구는 한 190만 원 정도 되고 4인 가구는 487만 원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을 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싫다고 하시는 이유가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실 질문지가 너무 길어요. 건강도 있고 당연히 소득 뭐 이런 거 일과 관련된 거는 엄청나게 길고요. 뭐 사회 관계는 어떤지, 가족하고 관계는 어떤지, 뭐 행복도는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별거 다 물어보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소득이 완전히 없을 때, 소득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준 중위 소득 42.5% 수준의 급여를 받으시게 되고요. 매달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받으시는 금액이 한 그러니까 최대 금액으로는 1인 가구인 경우에 한 90만 원. 네, 이제 시작했어요. 조금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은 성과 평가를 해서 차후에 이걸 그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이 85% 수준도 더 올리든가 더 내리든가 할 수도 있고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서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기초에서도 4급지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서울 따로 하고 그리고 경기 따로 하고 2급지, 3급지로 광역시하고 세종하고 창원 따로 빼요. 그 나머지가 이제 4급지가 돼서 이제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요 디딤돌 소득도 이제 그 4급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적용해서 뭐 서울이 3억 2,600이라면 뭐 다른 지역은 뭐 2억 수준으로 내려갔다던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재산 수준을 더 뭐 9억 뭐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높이더라도 모든 전국에 동일하게 재산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정도는 지금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연령별 할당, 가구원 수별 할당해서 뭐 각각의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애써서 지금 설계가 정교하게 된 실험이에요. 이런 실험을 근데 모든 제도를 할 때 이런 실험을 하고 먼저 성과평가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실 텐데 이게 거의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예요.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실험 방식으로 제도를 사전 검토하고 성과평가 연구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게 거의 한국 최초예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문제는 왜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이거 5년 하는데 예산 얼마 들을 것 같으세요? 지금 한 1,500가구, 1,600가구가 급여 지금 받는다고 했잖아요. 한 가구당 지금 1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급여를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받으세요. 이제 근데 받다가 좋은데 취직해서 안 받게 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가구당 100만 받으시는 분들은 100만 원 정도 받는데 1,600가구 100만 원을 매달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이게 12달이에요. 얼마나 될까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요. 150억, 1년에 150억 넘게 들고요. 이거를 3년 그리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저희가 한 5년 예산으로 500억이 들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실험을, 정식 제도도 아닌 실험을 해본다라는 게 정말 먹고 살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실험이라서 섣불리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험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제도를 먼저 검토를 해야 제도가 어떻게 실제로 진행될 때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좀 더 현실성 있게 사람들한테 더 도움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제도 할 때 이런 식으로 다 실험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제도들이 그렇게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6개월 단위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추적조사가 이제 내년 7월이면 사후 다 받으신 다음에 끝나고요. 이게 받기 전에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을 나누기 전에 한번 조사를 했고 그 이후로 6개월마다 조사하고 최종적으로는 26년 7월에 추적조사까지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사업이고요. 이제 문제는 그럼 기준 중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도를 시범 사업을 넘어서 본 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제도에서 이제 손봐야 될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런 것들이죠. 기준 중에서도 85%를 했는데 왜 85%냐?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고 물어보면은 이건 그냥 정무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 중에서도 100%라는 게 국민의 뭐 그래도 한 4분의 40% 정도는 포함되니까 그리고 100이라는 걸 그냥 딱 활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못 쓰는 이유는 이제 재정 부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준 중에서도 85%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재정 부담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더 낮추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뭐 다른 제도와의 관계와 재정은 얼마나 들까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3억 2,600이 맞냐, 그 정도면 적당하냐. 근데 뭐 연구진들 사이에서 이제 5억이나 그냥 아예 높게 9억 정도를 해버리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국민 정서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없이 또 높이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소득을 보는데 이제 국기초랑 사실 디딤돌 소득은 소득을 보는 방식이 달라요. 국기초는 자기 진짜 소득에다가 매달 들어오는 거에다가 재산을 환산을 해요. 그래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디딤돌 소득은 재산을 이거 3억 2,600이 붙기 때문에 재산을 빼고 그냥 소득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딤돌 소득이 더 높은 수준으로 소득으로 볼 때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요 정도 분들이 요 정도의 가구가 30% 이하의 32% 이하의 이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요 정도 수준인데 초록색 범위인데 디딤돌 소득이 시행되면 이 분홍색 부분까지도 요분들은 안 받던 분들이에요. 소득보장제도 공공부조의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인데 요 분홍색 면적까지도 소득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딤돌 소득이 포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급여 수준으로도 더 커지고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기초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제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도 이제 재산 합계액이 뭐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연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인 가구들이면 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돈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일을 열심히 해서 근데 소득이 적은 가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연에 한 번 주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2번 나눠서 주기도 하지만 연간 가장 많이 받으면 1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급여고 안심소득, 디딤돌 소득은 뭐
아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지금 연구진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근로를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보상 의무로 드리는 건데 요거를 빼자는 분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남은 금액으로 재정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빼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만약 디딤돌소득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없애버리자라는 얘기는 많은데 또 한편에서는 근로하는 사람들한테 보상 의미로 주는 건데 이거 왜 빼냐. 디딤돌소득이 들어와도 근로장려는 그냥 두자. 뭐 이런 의견이 지금 약간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내용은 여기 음해소득세라는 이 디딤돌소득 자체라는 게 예전에 1960년대에 경제학자 있어요.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주창한 이게 왜 소득세는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급여를 주는 방식을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차용한 게 디딤돌 소득이라는 거고요. 부의 소득세 마이너스라는 뜻으로 쓰고 있고 지금 디딤돌 소득도 정책 제한일 뿐이에요. 지금 단계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정책 제한인데 또 다른 이 소득 보장 관련한 주요한 정책 제한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한테 개인 단위로 가구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천만 대한민국이면 5천만 명한테 전부 다 깐난쟁이부터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부 다 똑같이 50만 원 주기로 했으면 50만 원. 근데 많이 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게 주다 보니까 지금 제안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0만 원? 뭐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제도를 사실 그렇게 하면 많은 제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냥 조치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대로 그 재정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 거고 이제 경기도에서 기회소득이라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그 기회소득은 예술인이나 뭐 장애인들 뭐 이런 분들한테 좀 특수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별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요거는 경기도에서 정식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